네, 기본서 잠깐 가보겠습니다. 기본서. 네, 288페이지요. 네, 거기 표가 있습니다. 소유자 갑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갑의 물건을 중앙에 을이 뭐하다가 점유하다가 물건 관련돼서 뭐가 발생하면 채권 발생하면 채권이 변제에 계실 때 변제받을 때까지 안 주겠다. 유치할 권리가 생기죠. 그럼 이때 갑은 유치권 설정자가 아닙니다. 뭐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은 약정 담보 물건이 아니고 법정 담보 물건이다. 이해되세요? 그럼 갑은 본권 대표 무슨 권만 있는 거지? 소유권만 있는 거지 점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갑이 자 여기 지상권 설정하면 어떻게 돼요? 갑은 지상권 설정자가 되고 을은 지상권자가 되죠. 갑이 여기다 지역권 설정해주면 주인이 뭐가 되고 지역권 설정자가 되고 지역권자가 되고 전세권 설정자가 되고 전세권자. 여기 질권은 합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요? 질권 설정자가 되고 질권자가 되죠. 다음에 또 소유 저당권 설정자가 되고 이쪽이 저당권자가 되는데 무슨 권은? 설정자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아까 그 채권은 둘이 뭐 한 게 아니에요. 합의한 게 아니에요. 아시습니까? 합의 없이 된 거니까 뭐다? 유치권 설정자란 말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둘이 뭐 한 적이 없다. 약정한 적이 있기 때문에 뭐다? 법정 담보 물건. 또 그 갑은 절대 점유가 있으면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누가 점유하고 있다가 을이 점유하고 있다가 혹시 역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 아까 여기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까 갑에 대해서 을을 네? 건물을 현재 을이 뭐 때문에?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무슨 권 행사 중? 유치권은 이미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빈 건물 그냥 놓는 것보다 예? 이걸 뭐 해서? 임대해서 그걸 이 채권으로 이렇게 이게 상쇄시키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죠? 근데 이때 갑이 와서 제안합니다. 그럼 이걸 나한테 뭐 하면? 내가 이거 빌렸어가 내가 차임을 줄 테니까 나한테 뭐로 넘겨라? 점유를 넘겨라. 그래서 이 말이 꼬임 넘어가지고 만약에 을이 이 점유를 갖다 누구한테 주게 되면 이렇게 점유를 주는 순간 이거 끝나는 거야. 절대 누구한테 점유 주면 안 된다.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현재 뭐하고 있다가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자 갑의 허락을 얻어서 병한테 뭐하는 경우는 임대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현재 점유가 병한테 점유가 넘어가죠. 그럼 이건 무슨 점유가 되죠? 간접 점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현재 뭐하다가 점유하다가 자 갑은 여기서 채무자입니다. 뭐라고요? 채무자 점유가 아닌 누가? 제3자가 점유하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를 통해서는 유치권이 그대로 인정이 되는 거야. 근데 누구한테 점유를 넘기면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현재 뭐하다가 점유하다가 제3자가 아닌 누구한테 채무자를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 그러니까 절대 누구한테 점유 주면 안 된다. 갑한테 점유 주면 안 됩니다. 아셨어요? 누구한테 점유를 넘겨주는 순간 끝. 됐어요? 그래서 거기 유치권 설정자가 없기 때문에 이건 약정이 아니고 뭐다? 법정. 그럼 저당권은 약정 담보 물건이에요? 법정 담보 물건이에요? 저당권은 이게 설정자, 저당권자니까 뭐예요? 설정을 허락했으니까 뭐다? 약속을 정한 거고 설정을 허락한 적은 없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약정이 아니고 뭐다? 법정.
그러면 이제 밑에 320조에서 이제 그 조문 가지고 분석하겠죠. 네, 거기 파란 글씨에 뭐라고 돼 있어요? 채권,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뭐예요? 유치, 점유계속, 인도 거절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그 밑에 가로친 데 보시면 동산 유치권도 있고 뭐도 있어요? 부동산 유치권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 시험범위에 들어가 있는 거야. 그러면 부동산 유치권 있는지 모르고 만약에 중개업자가 중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 나중에 뭐 한다? 선관주의무를 위반하는 거야. 그러니까 중개업자는 반드시 그 부동산을 뭐해서 발품 팔아서 임장활동해서 그 권리 내용을 뭐 한다? 살펴볼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됐죠? 그래서 무슨 유치권도 있고 동산도 있고 뭐도 있다? 부동산 유치권. 네, 성질 보세요. 물권으로서의 유치권 가로 열고 무슨 성? 점유 물권성. 그러니까 그 뭐 있어요? 본권 아닌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그 물건 관련된 비용 채권 때문에 본권 유치권 들어가죠. 따라서 여기 뭐가 상실하면 본권 유치권 날아가잖아요. 그래서 점유만 뭐 할 수 있으면 부활시킬 수 있으면 본권 유치권도 부활하겠죠. 네, 우측 갑니다. 반쪽짜리 2번 담보 물권서 유치권. 자, 1. 법정 담보 물권이죠. 그죠? 유치권은 약정이 아니고 뭐다? 법정. 그래서 유치권 설정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 자, 두 번째 무슨 성이 있고? 그러면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당연히 뭔다? 소멸. 세 번째 수반성. 주된 채권이 이전되면 종된 유치권도 따라가겠죠. 네 번째 무슨 성? 나눌 수 없다. 그런 얘기예요. 자, 아까 여러분들 자동차 수리비 100만 원 채권 나왔어요. 네. 돈을 계산해 보니까 돈이 99만 원밖에 없어. 그럼 얼마가 모자라? 그럼 잔액이 남았지. 그러면 자동차 전부를 유치할 수 있습니까? 10,000원어치만 유치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러니까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것을 불가분성이라고 해요. 자, 여러분들 은행 가서 돈 1억을 빌렸습니다. 네, 9,900만 원을 갚았습니다. 얼마가 남았어요? 100만 원 잔액이 남아있지. 목적물 전부에 미쳐요? 100만 원어치만 미쳐? 전부에 미치는 걸 뭐라 한다? 불가분성. 그러니까 뭐가 남아있는 한? 잔액이 남아있는 한 목적물 전부에 효력이 미치는 걸 뭐라 한다? 불가분성. 전세권에도 불가분성이 있습니다. 네? 자, 전부의 전세권 설정했습니다. 전세금이 1억입니다. 얼마? 근데 9천만 원 갚았어. 얼마가 남았죠? 1,000만 원 남았죠. 그러면 잔액이 남아있을 때 목적물 전부에 미칩니까? 1,000만 원어치만 미칩니까? 나눌 수가 없잖아. 그럼 뭐다? 목적물 전부에 미치는 게 뭐다? 불가분성. 네, 그런데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습니다. 뭐 없다고? 아무리 찾아도 없어. 근데 경매권은 있어 없어? 왜 경매권이 있다고 그랬죠? 아니, 이거 소유권은 사용, 수익 두 개 주는 게 무슨 물건이고 처분권 주는 게 무슨 물건? 담보 물건. 처분이 뭐 하는 거예요? 다 경매할 기회를 주는 거야. 뭘 준다? 근데 경매권을 주는데 유치권자는 입장권을 안 줘. 뭘 안 준다고? 입장권. 그러니까 입장권 있는 사람들이 다 받고 남으면 그때 받는 거야. 무슨 권은 있는데? 근데 이 경매권에 가서 일종의 겁주는 거야. 너 돈 안 주면 이거 뭐 하겠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기가 받을 힘이 없으면 경매 집어넣으면 바보지. 예? 아무도 없을 때 자기가 뭐 할 수 있는 거고 경매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무슨 권은 있지만 입장권은 없어. 왜? 320조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치권의 특징은 점유하는데 우선 변제가 없단 말이에요. 뭐가 없다고?
네, 프린트물을 보시면 다 나와. 프린트물에 여러분들 밑에 356조 있어요? 저당권 나오죠? 무슨 권자는? 왜 유치위는 유치권자는 이 말이 먼저 안 나왔을까? 앞에 권리법문요. 지상권자는, 지역권자는, 전세권자는, 저당권자는 나오는데 유치권은 유치권자는 이렇게 안 나왔잖아. 왜? 둘이 합의한 게 아니란 말이야. 둘이 합의한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냥 타인의 물건을 뭐 하다가 점유하다가 물건에 혹시 들어간 비용이 있으면 그 채권이 발생하면 변제기 있다면 받을 때까지 뭐 하겠다? 유치할 권리가, 그러니까 유치할 권리가 생겨야지 무슨 권자가 되는 거야? 유치권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당권자는 나왔죠. 부동산 담보권자는 뭐 나왔습니까?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뭐 하지 않냐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서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 뭐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럼 거기 저당권자는, 부동산 담보권자는 점유 안 하죠. 점유는 누가 해요? 거기 채무자 또는 제3자. 담보 제공자는 보통 채무자가 담보 제공하는 것이 맞죠. 근데 가끔 채무자 아닌 제3자가 대신 담보를 제공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이 주변에 있습니까? 별로 없지. 그죠? 부모는 해줄 수 있겠지. 자식이 은행 가서 담보대출 받는데 부모가 대신 자신의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 없어요? 있죠? 돈은 누가 빌려 쓰지만 자식이 빌린 담보 제공자는 아버지잖아. 그러니까 담보 제공자는 보통은 누군데? 채무자가 보통인데 채무자 아닌 누가? 제3자가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얘기 아셨습니까? 네. 그럼 거기서 점유는 누가 하는 거예요? 채무자 제3자가 점유하잖아. 그럼 저당권자는 본권 저당권은 있어도 담보 제공된 부동산 뭐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지만 거기 우선 변제 받을 권리가 있잖아. 그러니까 점유를 안 하니까 저 목적 부동산을 담보 갖고 있다는 사실을 표시를 해야 안 해야 돼? 그래서 반드시 등기 등록된 것만 저당권 설정할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저당권자는 본권 저당권 갖고 있고 뭐는 하지 않고 점유는 하지 않고 우선 변제권만 있단 말이에요. 무슨 변제? 그러니까 뭐 붙여서? 경매 붙여서 경락대금에 들어가는 입장해서 먼저 받아갈 권리가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유치권자는 유치할 권리만 있지 우선 변제란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반대네. 유치권은 점유는 하지만 우선 변제가 없고 저당권자는 점유는 하지 않지만 우선 변제가 있죠. 유치권 출발은 법정이지 약정이 아니지. 저당권 출발은 약정이지. 그럼 계속 제가 지금 뭐 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있어요 지금? 전부 다 본권을 얘기하는데 자꾸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본권 비밀은 여기 있는 거예요. 본권 얘기하는데 밑에서 뭐예요? 이 점유가 들어와서 이 본권을 갖고 노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무슨 사장이야? 핫바지야. 밑에서 뭐야 이게? 이게 진짜 주인이야. 그 여러분 뭐예요? 무슨 사건 생기면 뭐예요 항상? 아니 여기 무슨 클럽에서 사건 생겨가지고 뭐야? 그 가수가 실질적인 사람이냐 아니 뭐야? 형식이 뭐 이게 따지잖아 자꾸. 그러니까 이거 말은 본권하는데 밑에서 뭐 갖고? 이 점유 갖고 논단 말이에요. 그 특질을 이해하게 되면 웬만한 이야기들이 다 풀린단 말이야 이게. 문제 풀 때 자연스럽게 내가 이해해서 푸는 문제도 있고 또 암기해서 푸는 문제도 있어야 돼 없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머리가 나쁜 머리가 아니잖아. 예? 그럼 문제를 풀게 되면 자기가 자연스럽게 들어오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근데 들어오지 않고 이해를 안 하면 뭐예요?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사례 문제가 나왔을 때 뭐가 나왔을 때? 그럼 읽을 힘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근데 암기한 사람은 못 읽어. 왜? 생각이 항상 뭐이기 때문에. 외운 걸 푼 사람들은 요즘 시험 문제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럼 그 문제를 풀어서 내가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하면서 풀어야 돼 안 풀어야 돼?
그럼 머리가 어떻게 종합적인 머리가 돼 있어야지 문제가 풀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거기다 뭐 있어요 지금? 유치권은 점유가 생명인데 뭐가 없다? 우선 변제가 없다. 저당권은 점유가 없는데 무슨 변제가 있다? 그러면 담보 물권자들은 전부 다 경매권이 있는 거 맞아요? 왜? 처분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치권자는 경매권은 주지만 뭘 하지 않는다. 아니, 우선 먼저 받을 권리는 인정 안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유치권 자기가 선택을 잘해야 돼. 됐어요? 네, 넘겨보시고요. 네. 그 다음부터는 이것저것 갖다 붙인 거죠. 자, 290페이지 보세요. 거기 가장 중요한 거 박스에 조문 있습니까? 네, 328조 점유상실과 본권, 유치권 소멸하죠. 그죠? 유치권은 점유상실 소멸한다고 그랬죠? 자, 그럼 원래 192조 점유권 이야기가 뭐예요?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무슨 권이 있다? 점유권이 있다. 두 번째,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뭐하면? 상실하면 점유권 소멸하죠? 그러나 이제 반전이 일어나겠죠. 몇 조 던져서 204조 규정에 있어 점유를 뭐하면? 회수한 때 그러하지 아니하죠? 질문할게. 상실 화살표 회수 공백이 있죠? 네? 상실 전 점유권 있지. 회수하면 점유권 있지. 그러면 상실부터 회수할 때까지 이게 다리가 끊어지면 돼, 안 돼? 그럼 다리가 연결된 걸로 하면 어떻게 돼? 회수, 그때부터 점유가 부활하는 것이 아니고 상실, 처음부터 점유가 부활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아까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본권, 유치권 같이 돌다가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 날아가지. 그러다가 몇 조 던져서 점유를 뭐 하면? 상실, 처음부터 점유권이 부활하지. 그때 모두 부활한다. 본권, 유치권 부활하는 거니까. 본권, 유치권, 물권적 청구권은 필요가 없고 본권 아닌 점유권, 물청만 있으면 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유치권, 물청 이야기, 그래서 여기 점유의 기억 있어요? 기억 표시해 두시고 본권, 유치권은 본권 아닌 점유를 기초로 하는 것이므로 점유는 계속돼야 된다. 따라서 점유를 상실하면 본권, 유치권 뭐한다? 소멸. 다만 점유가 뭐하더라도 상실하더라도 점유보호 청구권 있죠. 이게 204조, 205조, 206조를 뜻하는 거예요. 점유보호 청구권. 점유권 반환, 점유권 방해 제거, 점유권 방해 예방 세 가지를 점유보호 청구권 중 점유권에 기인한 반환 뜻이 뭐죠? 점유 내나 해서 점유를 뭐하면? 회복하면 본권, 유치권은 뭐예요? 부활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본권, 유치권, 물청은 필요가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물권적 청구권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몇 페이지 있었을까? 페이지 151쪽. 다시 돌아올 겁니다. 151쪽. 표 나옵니까? 그럼 맨 밑에 유치권만 가보세요. 유치권자 있습니까? 파란 색깔 보여요? 본권, 유치권 있습니까? 맞아요? 본권, 유치권 있죠? 본권 아닌 점유권 있죠? 근데 우측 보니까 213조 준용하지 않죠? 214조 준용하지 않죠? 이 말은 유치권 반환도 없고 유치권 방해 제거, 유치권 방해 예방 없다는 얘기지. 근데 밑에 204조, 205조, 206조는 있습니까? 그게 바로 뭐다? 점유보호 청구권. 그래서 맨 꼭대기에 올라가시면 네? 맨 꼭대기 파란 바탕 있죠? 유치권자는 213조도 뭐하지 않고 214조도 준용하지 않죠? 이해하신 겁니까?
왜 없습니까? 이해됐죠? 이거잖아, 이거.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지상권, 전세권은 다 준용하죠. 네? 근데 지역권하고 저당권은 213조 준용하지 않죠? 왜 준용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은 자가 본권, 지역권, 본권, 저당권 가지고 점유 내나 할 필요는 없잖아. 방해 제거하고 뭐야? 방해 예방. 그러니까 거기 지상권하고 전세권이 한 세트고 친구, 지역권 왕따지. 그 저당권 같이 놀지. 혼자 미친 애가 누구야? 왜 미쳤어요? 이러니까 미쳤지. 됐어요? 그래서 물권법 문제 풀 때 물권적 청구권 이야기는 절대 뭐 하지 말 것? 틀리지 말 것. 어딘가 분명히 하나 내지 두 개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가? 물권적 청구권. 됐죠? 다시 290페이지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그 밑에 니은 봅시다. 니은 유치권자 점유에는 무슨 점유도 포함된다. 그러나 채무자를 소유자, 채무자를 직접 점유해서 채권자가 간접 점유하는 경우에는 유치권의 요건으로서의 점유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보세요. 유치권자 현재 점유하죠. 그러면 채무자 직접 점유시키고 간접 점유하는 경우는 인정 안 합니다.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를 무슨 점유?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가 아닌 누구? 제3자 직접 점유하는 간접 점유는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아까 누구한테는 절대 점유 주지 말라고 그랬어. 절대 주면 죽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하다가 채무자 직접 점유가 아니고 누구? 제3자 직접 점유하는 무슨 점유? 간접 점유는 그대로 유치권 인정해 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 지문도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적법한 점유라고 했습니까? 그래서 불법 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할 수가 없죠. 자, 임대차 존속 중입니다. 무슨 중? 임대차는 적법한 거죠. 존속 중 들어간 필요비, 유익비 가지고 유치권 가능할까요?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임차인이 2기분 이상 연체가 됐어. 그 주인이 해지할까요? 해지할까요? 응? 해제야, 해지야? 해지. 해지가 되면 멈출 지자야. 멈춰서 해소가 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유효한 거지. 그렇죠? 그럼 해지 당한 상태에서 격지자 해지는 도달주의야. 무슨 주의? 그럼 해지가 도달되는 순간 임차인의 점유는 불법 점유야. 무슨 점유? 불법 점유 중 들어간 필요비, 유익비는 달라 할 수는 있지만, 네? 유치권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점유도 무슨 점이에요? 적법 점유 중 발생한 채권 가지고 놀아야 되지. 무슨 점유에서? 불법 점유 중 발생한 채권 가지고 유치권에서는 안 되겠다. 그 정도 기억할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네, 다음에 넘기세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92쪽 가시면 몇 쪽이요? 네, 4번 별표하시고요. 몇 번요? 자, 4번 맨 밑에 1번 권리금 반환 청구권 있어요? 유치권 됩니까? 안 맞잖아. 점유 중 그 물건에 들어간 비용이 아니니까. 우측에 자 2번 보증금 반환 채권 점유 중 물건에 들어간 비용 아니잖아요. 또 손해배상 청구권 안 되죠. 자, 세 번째 부속물 가지고도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됐습니까? 그 1, 2, 3번 잘 좀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거기 이제 5번 설명할게요. 채권과 목적물 점유의 결련성 분류. 좀 어려운 판례입니다. 5번 있어요? 네. 현행법상 유치권 성립에는 채권자의 채권과 유치권의 목적인 물건 사이에 일정한 관련이 있으면 충분하고, 자, 물건 점이 뭐죠? 이전에 물건에 관련해서 채권이 뭐하노? 발생한 후 그 물건에 대해서 점유를 뭐했다? 취득한 경우 채권자는 유치권으로서 보호될 것이다. 이게 나와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요? 자, 보세요. 갑이 가산대 가서 다음 주에 돈 드릴 테니까 자동차 고쳐줄 수 있냐고 물어봤어요. 을이 오케이, 단골 손님이야. 그래서 을이 자동차를 뭐 하죠? 네, 수리하면서 뭐가 발생했어요? 채권이 발생했다, 그 얘기요. 네, 50만 원 나왔어요. 자, 그러나 을은 유치권 행사하면 돼야 안 돼요?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왜? 아니, 다음 주에 뭐 준다? 돈 준다라고 약속 받아서 약속했으니까 유치권 행사하면 안 되겠죠? 이걸 유치권 발생 배제 특약이라고 해요. 뭐라고요? 유치권 행사하지 않기로 당사자 간에 뭐 맺으면? 특약을 맺으면 이 특약은 뭐하다? 유효한 겁니다. 약속했으니까. 그럼 무슨 권 행사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해서 자동차 갖고 나갔습니다. 누가? 갑이. 자, 그런데 이 갑이 50만 원 수입을 안 갖다 주는 거예요. 뭐 한다고? 자, 안 갖다 주다가, 일주일 뒤 또 다시 어느 앞에서, 카센터 앞에서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자동차 타이어가 펑크 났습니다. 그럼 다시 또 을이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을은 자동차를 뭐 하면서? 네? 점유하면서 발생한 뭐요? 비용 상한 채권 때문에 무슨 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수리비는 5만 원입니다. 얼마? 이제 갑이 딱 지갑에서 5만 원을 딱 꺼내서 얼마 꺼내서? 딱 5만 원을 이렇게 주는 거야. 5만 원 주면서 뭐라고 떠들까? 내가 5만 원을 내가 줬으니까 채권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무슨 권? 네, 이러고서 갑이 자동차를 뭐 하려고 하는 거야, 지금? 깔고 나가는 거야, 지금. 그러면 을 입장에서는 이 사람 참 태도가 틀려먹었지? 왜? 아니, 이걸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을이 뭐라 하냐면, 네, 유치권은 법정 담보 물건이다. 무슨 물건? 네, 법정 담보 물건은 채권이 소멸하면 유치권도 반드시 뭐 한다? 소멸한다. 부종성이 가장 엄격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뭐라고? 자, 잘 보니까 을은 합격생이고 이 사람은 아직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묻는 거야. 너 어디서 공부하고 있니? 네? 이건 왜 얘기 안 하냐, 이게. 아셨어요? 그러면 이제 을은 이렇게 갑니다. 지금 현재 점유증 발생한 채권은 없죠. 근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어느 거예요? 이게 점유하고 있죠, 지금. 그죠? 점유 이전. 과거의 채권 있죠. 이 채권 가지고 유치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 묻는 거예요, 지금.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당연히 있어야 되겠지. 이거 뭐예요? 점유 이전 과거 채권 가지고도 그 물건을 뭐 할 수 있다? 유치할 수 있다는 것이 판례 태도입니다. 그래서 판례를 정리하면 오른쪽에 적으세요. 빈 박스 오른쪽에다가 하얀 쪽으로 나가셔가지고 네 글자 과거 채권 무슨 채권? 밑에다가 현재 점유 밑에다가 유치권 동그라미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물건 관련된 채권이지 점유 관련된 채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유 중 현재 발생한 채권만 가지고 유치권 논의하는 게 아니고 그 물건 관련된 채권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뭐죠? 현재 채권 가지고도 당연히 무슨권 행사할 수 있고 또 무슨 채권 가지고도 과거 채권 가지고도 현재 물건을 뭐하고 있으면 유치권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그 얘기예요. 됐어요? 네. 그래서 그 판례도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맨 끝에 파란 글자에 뭐라고 됐어요? 목적물에 관련되는 채권이 먼저 뭐하고 발생하고 이후에 목적물을 뭐한 경우에도 무슨 권? 그게 공평하다 그런 뜻이죠. 됐어요? 네, 넘겨보시고요. 네, 그 다음에 넘기셔가지고 거기 중간 관련 판례가 있네요. 유치권자가 무슨 권자가 경락인에게 자신의 피담보 채권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피담보 채권은 별거 없고요. 이렇게 유질저가 붙어있는 담보 물건을 뭐라 한다? 피담보 채권. 자, 이렇습니다. 3편 채권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2편 담보 물건 있죠? 네? 그럼 담보 물건이 뭐예요? 담보 물건이 붙어 있는 채권과 담보 물건이 붙어 있지 않은 채권 종류가 두 가지야. 다시 3편 채권이 있는데 2편 담보 물건이 붙어 있는 채권이 있는가 하면 담보 물건 채권이 두 가지라는 얘기야. 그럼 붙어 있죠? 그러면 있을 유자에서 이렇게 쓰면 돼요. 유담보 채권. 담보 물건 있는 채권. 이거는 담보 없는 무담보 채권이죠. 이 법률 용어가 가장 멋있는 용어인데 또 이렇게 쓰면 모든 또 국민들이 알까봐 그러니까 또 말을 또 이렇게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포장한 거예요. 이렇게 무슨 채권? 담보 피 되어 있는 채권이다 이런 얘기고. 그럼 이거 뭔지 아세요? 이건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야. 뭔 소린지. 어느 게 더 멋있어? 유담보 채권과 뭐야? 무담보 채권. 이게 가장 뭐야?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처음 말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말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어떻게 고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무슨 채권은? 뭐가 붙어 있구나. 담보 물건이 붙어 있는 채권이고 일반 채권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TV 보다가 이렇게 넘기다 보면은 대출 해가지고 뭐 누르세요. 300만 원 벌어줘요. 뭐 이렇게 나와 안 나와? 그게 유담보 채권일까요? 무담보 채권일까? 담보 없이 뭐야? 누르라는 얘기 아닐까? 그죠? 그럼 이자가 셀까 안 셀까? 세겠지. 그러니까 급하면 아무거나 막 누르는 거야, 사람이. 가끔 여러분 핸드폰에 자꾸 오는 경우 있어 없어? 와, 뭐 얼마를 빌려줄 테니까 뭐 얼마 평상시에는 관심도 없지. 근데 돈이 많이 뭐 할 때 궁핍할 때는 급하니까 나중에 자기도 모르게 뭐야 그냥 누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담보 채권과 무담보 채권. 그죠? 차이는 이건 담보가 되어 있는 채권이고 이건 담보가 없는 채권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네. 그리고 보시면은 유치권자가 경락인에게 자신의 뭐예요? 그 채권이야 그냥. 그죠? 그 채권 행사할 수 있는가 물어본 거예요. 자, 여기 보세요. 자, 갑의 건물에 대해서 을이 공사, 점유 중 발생한 공사대금 채권 때문에 뭐 때문에? 10억의 채권 때문에 현재 유치권 행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뭐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갑은 무슨 자가 되는 거예요? 채무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누군가 다른 제3자가 다른 제3자 병이 열받아가지고 저 건물 자체를 경매로 집어넣은 거예요. 뭐로 집어넣었다고요? 그래서 정이 경락받았어요.
그래서 대금을 다 완납했어요. 네, 대금 완납한 게 2억입니다. 얼마에 낙찰받은 거예요? 2억. 자, 등기해야 취득입니까? 자동 취득입니까? 자동 취득. 그러면 이 유치권이 압류전 유치권입니다. 무슨 유치권? 자, 주인 바뀌었죠? 자, 을은 유치권을 정한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유치권 뜻이 뭐요? 뭐 바뀌거나 말거나 얘한테도 뭐 할 수 있었고 달라는 거 반환 거절할 수 있고 누구한테도. 그러면 이 사람이 213조 들고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본권, 대표, 소유권 가지고 점유를 내놓으라고 할 때 유치권자는 점유할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본권 유치할 권리, 점유권이 있잖아요. 그럼 반환을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거부할 수 있잖아. 그럼 유치권 행사할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바뀌거나 말거나. 됐죠? 자, 새로운 주인한테 10억 달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하는 얘기예요. 10억 내놓으라 할 수 있을까 없을까? 행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선택하세요. 네. 있다 없다? 없는 이유를 대세요. 별거 없어. 채권이니까. 채권은 only. 이건 얘한테 달라는 이야기지. only. 이거 아니죠? 유치권은 왜 공격할 수 있어? 물권이니까. 물권은 all, 채권은 only. 그러니까 새로운 경락인한테 유치권 행사에서 반환은 거부할 수 있지만 10억 달라 할 수는 없어요. 이거 만약에 인정하면 어떻게 될까? 저건 빚쟁이네. 이 사람의 빚을 경락받은 건 아니잖아요. 유치권 붙은 부동산을 경락받았죠. 그러니까 새로운 주인한테 뭐는 던질 수 있어도 유치권 던져서 반환을 뭐 할 수는 있어도 10억 달라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저건 이제 경락받은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을한테 가서 이제 한번 던져보는 거야. 얼마 주면 풀래? 을이 뭐야? 얼마 주라? 10억. 그럼 우리 뭐라 그럴 거예요? 정의. 그냥 유치나 해라. 뭐라 해라? 유치나 해라. 한 6개월 물어봐. 아직도 10억이니?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져서 뭐야? 8억 정도 주면 풀겠대. 계속 유치해. 나중에 뭐예요? 그러니까 5억만 주라. 그럼 내가 풀게. 오케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 없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돈 주고서 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달라 할 수는 없는 거야. 보통 이제 이렇게 경락받을 때는 이 유치권자가 미리 가서 협의를 해요. 얼마 주면 푸시겠습니까? 에? 이 사람도 그냥 돈 못 받고 계속 유치하는 게 무슨 실익이 있어요? 이 중에서 얼마나 더 뭐해서 받아서 나가는 게 뭐예요? 이득이지. 여기서 평생 유치하다가 귀신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 건물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방치되는 경우 있지. 뭐 하다가? 유치하다가 귀신 된 거예요, 건물. 그러니까 그때 지금 나서서 뭐야? 그걸 풀 수 있는 힘이 생기면 이 건물들을 굉장히 싸게 경락받는 경우도 있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경매할 때 유치권, 무슨 권? 유치권 또는 무슨 또 법정 지상권 이런 걸 잘 풀게 되면 뭐 한다? 아주 싼 값에 뭐 받아서? 경락받아서 많은 이득을 취할 수 있습니다. 단 공부를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앞으로 중개업은 그냥 단순하게 아파트 앞에서 뭐 이렇게 이게 아니고 공부를 해서 자기 블로그를 만들어서 뭐 만들어서 그 인터넷 세상에서 자기가 전문가라는 것을 입증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한 번만 검증 받으면 인터넷 세상은 뭐다? 줄 서 있습니다. 공부를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돈을 벌 수 있는 시대라 그런 얘기예요. 아시세요? 근데 민법을 공부를 제대로 안 하고 어떻게 하면? 공부 안 하지? 그럼 나중에 경매할 때 또 공부해야 돼.
경매할 때 유치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시세요? 자, 그래서 유치권은 새로운 주인한테 올 주장할 수 있지만 뭐는? 채권은 안 됩니다. 자, 그 문장 읽어보세요. 유치권자는 누구에 대해서? 경락인에 대해서 피담보 채권 변제가 있을 때까지 유치 목적물 부동산 인도를 거절할 수 있으나 피담보 채권 변제를 뭐 할 수는 없다? 없습니다. 왜? 별것도 없잖아. 채권은 사람이 저 사람한테만 only 요구하는 것이고 물건은 사람 물건 직접 지배해서 5월 주장할 수 있으니까 유치권은 물건이니까 주인 바꿔도 다 할 수 있죠. 근데 채권은 못 던지죠. 그럼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낼까? 아니 바꿔서 내는 게 아니지. 네? 채권과 유치권을 함께 행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또 모르는 사람도 또 넘어가지. 그래서 3편 채권은 뭐고? on이고 2편 물건은 뭐다? all. 그게 딱 책에 잡히면 어려운 거 없어요. 자, 그 판례 조심하시고. 자, 밑에 유치권자는 경매권이 있는가 봤더니 322조 1항에 있네. 유치권자는 채권 변제받기 위해서 유치물을 뭐 할 수 있다? 왜 경매권이 있죠? 그래, 그렇게 하란 말이야. 사용 수익권 주는 게 무슨 물건이고 용의 물건이고 처분권 주는 게 뭐다? 그러니까 유치권, 질권, 저당권자는 전부 다 경매할 권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단 거기 우선 변제권은 없다고. 뭐가 없다고? 그러니까 밑에 뭐 있습니까? 따라서 유치권자는 일반 채권자와 동일한 순위로 배당을 받습니다. 먼저 입장권이 없기 때문에. 즉 유치권자는 다른 채권자 배당받을 때 안분배로 변제받는 데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경매 집어넣을 때는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뭐가 있을 때? 확신이 있을 때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뭐 하고 있어야 돼요? 유치하는 게 최고죠. 그럼 우선 변제권이 없으면 나중에 물상대위성이 없다고 그래. 무슨 성? 자, 해볼게요. 자, 갑에 건물이 있고요. 똑같이 해볼게요. 갑에 건물이 있을 때, 자, 을이 점유증 발생한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 반드시 뭐 해야 돼요? 점유가 생명이지. 그래서 현재 무슨 권 행사 중이요? 유치권 행사 중이요. 자, 을이 돈을 빌려준 채권 때문에, 네, 을은 뭐라 하지 않고, 네, 저당권만 갖고 있어요. 등기상 이다 아니다? 아니죠. 네, 이렇게 했을 때 이 집에다 불을 내겠습니다. 뭐라 했다? 불을 냈습니다. 여기다 불 놨어요. 자, 불 끄러 가야 돼요. 불 구경하러 가야 돼요. 왜 불 끄러 가야 돼? 다 죽는데. 그러니까 나와가지고 뭐 해야 돼요? 불 끄러 열심히 갖다 물 부어야 됩니다. 근데 역부죠. 다 타버렸어. 뭐 했다고? 자, 여기 저당권자. 지나가다 보니까 건물이 불났네. 불 끄러 가야 됩니까? 불 구경하러 갑니까? 네? 왜? 아니, 뭐 하지 않으니까. 그죠? 자,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화재 보험이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보험? 그러면 이 주인은 무슨 청구권이 있을까요? 네? 화재 보험금 청구권이 있을까 없을까? 있죠. 그러면 이 저당권자는 우선 변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유치권자는 우선 변제가 있었다 없었다? 그럼 이 입장권은 어디 들어가는 입장권이에요? 응? 무슨 대금에? 경락대금에 먼저 들어가는 입장권이었죠. 그럼 이 사람 여기 입장할 권리가 있었지? 이쪽은 입장권 자체가 없습니다. 그럼 원래는 경락대금 들어가서 돈을 회수해야 되는데 경락대금은 없잖아. 이게 뭐로 바뀐 거예요? 그럼 입장권은 일로 가면 되잖아. 이런 걸 물상대위라고 해요. 무슨 대위요? 물상대위.
물상 대위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뭐가 없는 사람은? 무슨 대위가 없는 거다? 이해되세요? 건물 날아가면 유치권 없으니까, 입장권 없으니까 화재 범고는 못 들어간다는 얘기. 아시세요? 그럼 일반 채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채권? 이거는 여전히 피담보 채권이라는 얘기예요. 이건 유담보 채권이었다가 뭐로 바뀐 거고, 무담보 채권으로 바뀐 거고, 이거는 유담보 채권이 여전히 무슨 채권이다? 유담보 채권으로 존재한다, 그런 얘기예요. 같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됐어요? 그래서 우선 변제가 없으면 뭐도 없다? 물상 대의성도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럼 전세권자는 경매권이 있었어요? 우선 변제 있었지? 그래서 전세권은 기본적으로 용익 물건이면서 담보 물건 성격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전세금 반환 채권 밑에 전세권 담보 물건이 있다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경매권이 있었지? 우선 변제권이 있었지? 그럼 전세권자는 물상 대의성이 있을까 없을까? 네,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변제권 없기 때문에 무슨 성? 물상 대의성 없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자, 다음에 297페이지 가세요. 반복된 조문 328조 있습니까? 297페이지에. 그래서 봤던 조문이지 뭐. 점유가 상실되면 본권, 유치권 사라져 안 사라져? 그래서 점유권, 물청은 존재해도 유치권, 물청은 존재하지 않겠네. 그래서 맨 밑에 디귿에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럼 질문 들어갑니다. 유치권자는 본권, 유치권 있다. 맞아요? 맞아요? 당연하지요. 근데 시험 문제 본권, 유치권 있기 때문에 본권, 유치권, 물청이 있다. 그러니까 유치권자가 본권, 유치권 있다는 말은 맞지만, 맞죠? 근데 본권, 유치권, 물청 있다는 말은 틀렸다는 얘기예요. 왜? 아까 점유만 살려내면 본권, 유치권이 자동 부활하는 거니까. 됐어요? 네, 그게 이제 뭐에 가는 거? 유치권. 그 정도면 될 거예요. 네, 잠 쉬었다가 저당권 하겠습니다.